지금부터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 시리즈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영진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와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역할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매월 지역을 찾아가는 시리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소통을 시작으로 5월은 가족, 6월 학습에 이어 7월에는 이해를 주제로 이곳 김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특강에 앞서 경기도의 교육정책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김현수 교수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 후 공감의 시간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파평초 이영길 선생님과 사춘기 시기의 중학생 제자들이 함께 꾸미는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 안내해 주실 임채숙 장학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시간이어서 아마 김현수 교수님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김포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5월에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해서 그때 학부모님들과 함께 좀 소통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1년이 지난 이 즈음에 교육활동 보호, 교권보호 담당 장학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에서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오늘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교권보호 강화 대책을 제가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좀 방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희가 교권 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조금 마음이 설렘 반, 약간 좀 두려운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학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좀 어려운 일을 발생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권 침해라는 말 대신에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권을 보호를 하게 되면 이 수업권 보호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학부모의 긍정적인 교육활동에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무엇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권 침해,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여기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 보호자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권 침해라는 말 대신에 교원지휘법에서 교육활동 침해라는 명칭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보호자님 모두 다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되는 주체라는 거죠.
작년 7월에 서울의 서희초에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기가 지지난주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안타까움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서희초 선생님도 순직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 7월에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9월 27일 채 2달이 안 되죠. 9월 27일에 교권보호 5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아동학대 처벌법은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개정되는 부분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동학대 보호법이,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98%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2%가 교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아이들이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5개의 교권보호 5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자. 정당한 생활지도라 함은 생활지도 고시에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주의를 주거나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또는 훈계를 하거나 훈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가 없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생님이 아동학대에 신고가 되면 바로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먼저 처분을 내렸고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안에서도 똑같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유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 들으면 좀 불편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 마음을 조금 여시고 들어주시면 이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달라진 강화된 교권보호 강화 대책을 이해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학부모 교육에 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저는 분명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면 학교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를 하게 되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었죠.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학생이 조치를 받았을 때 학부모가 특별 교육을 함께 하는 그런 조치로서만 있었고 단독으로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부모님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도 조치가 신설이 되었어요. 1호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입니다. 2호는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2호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법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보호자의
권리 있으시죠? 알 권리, 그리고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뭐라고 명시가 됐냐면, 교원의 교육활동에, 특히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한정하는 겁니다.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를 하는 문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가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단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루어져서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입었을 때 심리 상담이나 또는 행정적인 상담 또는 변호사의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 있는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축소나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강화되었고,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를 꼭 그런 특별교육의 의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었고, 지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되었을 때 경기도 교육감 이름으로 형사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전에 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요청을 할 때에만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이 형사고발이라 하면 형법의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폭행, 협박,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모욕 이런 등등등의 이런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에 교권보호 5법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교원이 학생을 생활을 지도할 수 있다는 권리, 생활 지도권을 확실하게 명시했다는 거.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의 의무도 명시했다는 거. 즉 학생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부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에 대한 학생 지도의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명시했다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뭐냐면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 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진 부분, 이제 법적인 부분의 개정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언제? 2024년 3월 28일 기준입니다. 3월 27일까지는 학교교보위가 있었고 3월 28일 기준으로는 지역교보위로 상향 이관이 되었습니다. 즉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704명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 이미 위촉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소위원회는 97개 소위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소위원회가 한 개의 소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라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조치나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조치가 될 수도 있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절차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누른다. 5분 남았나요? 네, 네. 마음이 좀 급합니다.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야 되는 부분. 그러면 좀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경험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셨대 또는 특별휴가를 내셨대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활동 보호 조치로서 선생님들에게 내린 조치는 특별휴가 5일 이내 그리고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이제 그 밖에 뭐 특이한 경우에는 비정기 정보 요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까 심리치료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정신의학과를 찾아서 심리상담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에는 7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1호 학교에서의 봉사에서부터 7호 퇴학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는 다르게 생기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호, 2호, 3호 쭉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자의 조치가 별도로 9월 27일자로 신설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심리 상담이나 행정 그리고 법률에 대한 상담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경기교권보호센터가 저희 경기도에 총 13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6개까지 구축했고 올해는 13개로 구축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아까 말한 대로 상담 지원이 기본적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그리고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수,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교권피해 교훈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모두 다 구축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권보호 한라인 1600-8787, 8787은 빨리 출발, 빨리 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교권보호센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600-8787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하는 멘트에 따라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1번, 행정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2번 이렇게 눌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이 법률지원단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지원단이고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형사 고소 고발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보호공제사업입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옛날 이름으로 이제 교원보호공제로 바뀐 이유는 예전에는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했다면 지금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교원배상 책임보험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조치로서 이제 보장을 해줄 때 대부분은 예전에 소송비용, 그다음에 배상금에 대한 책임 이런 지원들만 해줬다면 지금은 위로금이나 그리고 경호 서비스, 재산 피해에 대한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인정이 된 선생님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그 외부에 있는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그 비정기 외부인의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하나로 학교의 안전지킴이 아시죠? 흔히 배움터 지킴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지킴이를 기존에는 2텀에 6시간을 운영했다라면 지금은 3텀에 9시간으로 해서 아침 등교할 때부터 학생들 하교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 또한 아까 말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정법률 담당관의 교직원 법률 지원 담당이 신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안에는 법률을 지원하고 있는 또 별도의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되어서 이미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 그 변호사의 선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14개 부서가 21개 추진 과제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권보호 담당에서는 11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함께하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경기도교육청이 한 마음을 모아서 교사가 안심하고 그리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호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강화 대책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지역으로 학교로 돌아가시면 함께 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하셔서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인식을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라 교육활동 보호 안내가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숙 장학관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이해는 사춘기 자녀에 관한 이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러다 갑자기 웃고 우는 사춘기의 감정 변화. 무슨 사춘기가 벼슬이냐 하다가도 자녀 눈치들을 보게 되죠. 사춘기 자녀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감의 시간,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사전에 접수한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김현수 교수님과 문산 수업고 1학년 박건일, 현소정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위드 백수정 대표님의 진행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도 답답하니? 나도 답답하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목이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네요. 너도 답답하니 나도 답답하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이제 이전에 우리 들었던 우리 김현수 교수님의 강의로 조금은 아이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너무 마음에 와닿으셨죠? 네, 저도 사실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또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막 적어가면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같이 공감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오늘 이제 옆에 같이 오셨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또 대변할 수 있는 학생 2명을 앞자리에 이제 초대를 했고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대신해서 같이 읽어보고 공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그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 현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해주신 분이 혹시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아, 네,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장에 오셨으니까 직접 질문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시니까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학년 아들하고 6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한테 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좀 말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알겠어 하고 대충 대답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럴 때 성의 없는 그 반응에 좀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좀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혹시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화내지 말아야 하는지 넘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예, 이건 비단 저 어머님의 아이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대체 이럴 때 아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요거 우리 학생 2분 중에서 왜 이러는 거죠? 네. 우리 박건일 학생이 대답을 좀 해줄까요? 네. 네. 말씀드리자면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때 좀 이제 진짜 짜증이 날 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다 알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 심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연자분의 따님 아드님 분도 같은 심리일 것 같은데 이때 제 심리는 분명히 지적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잔소리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 나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나도 혼자서 이제 잘 알고 나도 이제 고학년이고 성숙한데 왜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지? 나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데 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자신이 이 지식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잔소리했을 때 아이가 대충 대답을 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쪽 두 분 다 감정이 엄청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만약에 저질렀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친절하고 온화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화를 내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항 심리가 생겨요. 이렇게 난 다 분명히 알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화를 내는 거지? 에라이 안 해 몰라 하고 오히려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도 3번, 4번 이렇게 잘못이 반복된다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충격적으로 들은 첫마디는 뭐였냐면 고1인데도 아직까지도 잔소리를 하신다. 애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온화하게.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굉장히 착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알겠어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착한 아이들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잘못한 것에 관해서 막 사실 자백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 시간을 즐겨라. 그리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육에 관한 어떤 코칭을 하거나 자문을 드릴 때 효과 없는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고, 효과를 거두도록 하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아이한테 중요한 얘기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지시키고 세팅을 바꾸고, 뭐 방이다 주방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뭘 하면서 얘기하는 중이었으면은 정지시키고 거실로 옮겨서 이제 우리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 세 가지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우리가 같이 잘 지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엄마가 자주 말하지 않을 텐데 이걸 네가 해준다는 건 엄마한테는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가족한테는 이렇게 중요하고 너한테 이렇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대화하는 세팅을 바꿔야 된다. 잔소리를 자꾸 지나가는 듯이 일하면서 흘러가는 듯이 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엄마 목만 아프지, 이건 이제 어떤 효과 있는 대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님의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효과를 진짜 거두시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시려면 뭐 여러 방송에서 뭐 이런 상담 방송에서 하듯이 일로 와라, 앉아라, 엄마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는 그 훈육적인 세팅을 딱 갖고서 이제 서로 눈을 쳐다보고 이제 그런 대화를,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지나가는 듯이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면은 그냥 아이들이 엄마 또 저래, 엄마 또 맨날 하는 소리 또 해,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화 세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세팅하고 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흘려서 잔소리를 하면 그냥 그 잔소리가 정말 잔소리가 되면서 BGM이 될 것 같아요.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는 소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1 아들에게 핸드폰을 사줬는데 거의 하루에 5-6시간씩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심폰으로 불만이 많아서 시간 관리 약속하고 사줬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스타 게임 차단을 하면 뚫고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돌아올까요? 네. 자, 이거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고민이시죠, 지금. 휴대폰과 한 몸이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는 우리 현소정 학생이 답을 좀 해줄까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5-6시간 할 때가 많아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그 전화랑 문자만 가능한 폰으로 사용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약속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거는 그 친구가 살짝 잘못한 게 맞긴 한데, 인스타랑 게임을 차단하면은 뚫는 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질릴 때가 올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리 재밌어도 하루에 5-6시간 혹은 더 많이 하면은 진짜 질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주고 이제 아직 중1이니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시험 지필 같은 거 볼 때는 그래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게 급하거든요. 공부하기도 급하고 핸드폰을 볼 시간도 없어요. 한번 믿어주시고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돌아올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렇죠. 믿어주는 거를 부모님들이 아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가 궁금했는데 고등학교 지필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예. 굉장히 희망이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자 권인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잘 나와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 막 하루에 저희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방학이기 때문에 전 많이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주말에 8시간 10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날 그렇게 게임을 한 날 그 다음 날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이 학생의 심리를 일단 말하면 요즘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유치원 뭐 7살 초등학교 저학년도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그렇게 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만 못하고 나는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나만 게임을 못한다는 서러움이 6년 동안 초등학교 때 쌓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한이 맺힌 게 아닐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첫 폰이 생겼을 때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 한을 풀어야겠구나 하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 그냥 완전 프리하게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정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게임이 질릴 날이 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활동적인 걸 할 거고 활동적인 것도 질리다 보면 이제 공부를 찾게 될 거거든요. 그 예시가 저이기 때문에 이제 한을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는 길게는 아니더라도 2, 3주 동안은 이 아이가 뭐 5시간, 6시간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막 8시간, 10시간을 막 매일매일 하든 어느 정도는 한번 이렇게 완전 프리하게 냅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막 3, 4개월 지속이 된다. 그때는 각자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갑자기 두 학생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이제 청소년과 갈등은 필연인데요.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은 갈등이 이 스마트폰과의 갈등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과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이제 모델을, 어떤 프레임을 예전에 제 은사님이 약간 남북 관계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피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협상을 계속하는 거니까 지금 대여섯 시간 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회의를 하고 어기면 다음 주에 또 회의하고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지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이 청소년 때 부모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 12시간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네가 노력했는데 이제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또 물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시도해보자. 또 안 지켰다. 그럼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해보자. 이것을 지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지겨워서 지키겠다. 회의하느니 그냥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은 하나의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뭐냐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걸 통해서 가족들이 갈등이 유발돼서 가족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대여섯 시간 하라고 했는데 안 지키면은 이제 아빠가 와라. 아빠가 대여섯 시간 하라고 말해달라. 아빠가 또 말하면 아빠 안 지켰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럼 애가 아빠는 얼마나 하냐. 아빠는 더 한다. 아빠부터 솔선수범해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서로 조절하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로 협상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의와 가족 회의와 협상, 이게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도 많이 해결하는 걸 보아왔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협상과 가족 회의,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일 나쁜 거는 협상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처럼 말한 것처럼 이제 나는 협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핸드폰을 부순다. 그러면 이제 완전 결렬이다. 다시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줄이겠냐, 이런 협상하는 그 협상을 자세를 잃지 말고, 남북관계 같은 거니까 회의가 열리는 게 중요하지, 꼭 그 행동을 그대로 이제 반드시 되리란 보장은 없다. 회의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북 관계가 같다고 하시니까 이 어려운 거를 부모도 아이들도 같이 계속 해내고 있는 거네요. 오히려 또 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아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 현장에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해주신 아버님 오셨을까요? 네, 이쪽에 계시네요. 네. 네. 저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한 10개 정도 큰 저항 없이 잘 다니고 있는 착한 아들인데, 근데 요즘에 몰래 얼굴 하얗게 하는 그 화장을 하고 멋을 한창 부립니다. 예. 그래서 이러다가 빨리 겉돌고 중학교 가서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화장을 못 부리는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자녀분 같이 오셨어요? 괜찮다면 좀 오늘은 화장을 안 하고 왔다. 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건 학원 10개를 아무 말도 없이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착하네요. 착하네요. 네네. 이따가 제가 좀 쉬는 시간에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드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떨까요?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은 뭐 화장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어른보다 엄마보다 더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또 더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냥 요즘에 아이들 어떤지 어때요, 소정 학생? 요즘에 학생들 친구들 화장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티는 별로 안 나겠지만 화장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오늘 제가 해줬거든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제 6학년인데도 학원 10개를 다니는데, 저는 고등학생인데 4개밖에 안 다니거든요. 근데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10개를 다니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땐 화장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막 개성을 추구한다고 화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화장을 하는 게 보통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자기 얼굴에 있는 단점이나 컴플렉스 같은 거를 가리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나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해가 잘 돼요. 너무 감정이입도 잘 되고, 저도 사춘기 있었을 때 엄마랑 화장 때문에 좀 자주 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은 사춘기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지나면. 그냥 엄마랑 어떤 걸로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반항을 했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로는 제가 막 몰래 화장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화장하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 번만 받아들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아버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금 표정이 굉장히 갈등이 있으셔요. 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 건일 학생이 한번 오늘 이제 예쁘게 화장을 또 했잖아요. 네. 네. 저는 평소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는 남자 아이로서 근데 오늘 처음 제가 태어나서 화장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고 딱 내 모습을 보니까 와 차은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거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데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데 우리 또 풋풋한 학생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멋을 내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중학교 때 가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는 화장은 아니더라도 막 여기 체인하고 다니고 여기 막 피어싱한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성격이나 개성 같은 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거지 이게 막 비행을 저지르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랑 미래에 나쁜 길로 가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교수님 이거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마 이제 우리 아드님이 비비크림 바른 걸로 화장했다고 얘기하면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우 이거 가지고. 아마 이제 아버님은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남녀 학생 할 것 없이 이제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고 꾸미고 싶고 그렇게 개성을 표출하고 싶다라는 게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남학생 또 남성들은 화장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오셨으면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아버님의 충격을 위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다 그러고 산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러고 산다. 그런 애들 꽤 많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세바시에 보면 청소년들이 왜 뷰티에 관심이 있는지 하는 세바시 그 강연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뷰티에 자기 꾸미기에 관한 이제 개념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달라졌다. 그런 거를 아버님이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그게 꼭 필요하면 이제 다른 어머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방법으로 잘 하는 것을 차라리 배우는 게 낫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도 한번 비비크림을 발라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차은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머님. 네, 그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대가 그렇게 좀 됐고, 그래서 차라리 좋은 방법, 좋은 화장품, 잘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버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예, 공감이 좀. 멋을 부리면서 그 과정에서 좀 일찍 겉돌고 예, 일찍 좀 성인 문화를 일찍 접할까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네. 예.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좀 어른들 문화를 일찍 따라하고 접하고 네,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근데 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니까 예, 세수를 한다고 나쁜 길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뻐 보이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공감이 되고 계시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번째 질문도요. 온라인 통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딪힘을 줄이기 위해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고는 좋게 끝나지 않아서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의 카톡 대화 괜찮을까요? 네. 네, 지금 아버님 아니라고 앞에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대화하시는 가정이 많이 있으시죠. 네. 자, 그 부모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권일 학생도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는 제 사례는 조금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사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이제 저는 한 4개월 거의 한 학기 동안 엄마와의 대화를 거의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저는 카톡도 아니라 제가 제 의견을 아빠한테 전달하면 아빠가 그 의견을 엄마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춘기 때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까 소정이가 말한 것처럼 사춘기 때 있었던 일은 왠지 모르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 솔직히 즉답 드리면은 저는 오히려 현명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얘기만 하면 싸우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려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과정에서 더 싸움이 벌어지고 더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4개월 동안 그렇게 말 아예 안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저와 엄마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저와 저희 부모님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졌고 그 허물어져가는 과정에서 말을 한두 마디씩 조금 더 하게 되고 한두 마디에서 뭐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10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과 비례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도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례자분의 그 학생이 사례자분의 아드님이 지금은 그때 저처럼 사춘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이 굉장히 애쓰셨겠어요.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시느라고. 네네. 그러면 지금 아들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괜찮으면 그 어때요? 딸은 어땠을까요? 소정 학생도 그런 적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집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약간 나가기 귀찮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그럴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되게 편하거든요. 목소리 크게 내서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그런 방식을 사용하곤 하는데 저도 사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봐요. 진짜 삭제돼요. 기억이.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카카오톡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은 자기 감정이 숨겨지거든요. 말투를 통해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한 건 부모 몫이네요. 지금 보니. 예, 제가 교수님께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지금 계속 두 학생이 얘기하잖아요. 사춘기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여기서 그때의 기억을 꺼내기가 힘들어서
꺼냈다가는 무슨 일이 날까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기억에 잘 저장되지 않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기억은 명시적으로 떠올리기 힘든 그런 기억으로 저장돼서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잘 떠올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될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트라우마 기억은 안 꺼내놓고 산다. 아마 그런 회상 안 한다. 그냥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우리의 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양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요즘 이런 가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특별히 우려하실 건 아니고요. 어떤 친구가 상담하러 와서 자기네는 공지사항은 전부 카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요? 네, 집안에서도 아까 우리 이 여학생 친구가 말한 것처럼 가족 카톡방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가족 전체가 있는 방에서 말 못하는 건 또 개인 톡으로 용돈 특별히 나 더 달라 이런 거는 개인 톡으로 보내지만 가족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다 공유하고 지내는 가족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관계가 불편한데 아버님이 보낸 카톡에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현재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카톡방 만들면 탈퇴하고 카톡방만 탈퇴하고 이러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다. 나한테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카톡방에 오는 이야기는 보고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도만 이제 살갑지 않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남학생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사실 사춘기는 영원하지 않고 특히 이제 사춘기 중에서도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게 중학교 때 찾아오는 게 나은지 고등학교 때 찾아오는 게 나은지 대학교 때 찾아오는 게 나은지 그런 걸 따져보면 어느 때 오는 게 제일 나아요? 중학교 때 제일 낫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사춘기와 같은 격렬한 부모에 대한 반응이 고3 때 찾아온다. 고3에 올라왔더니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세상에 다 싫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 진짜 가장 어렵고 그로 인한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미워하고 대화도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시기가 중1, 중2인 게 딱 좋다. 그때 치르면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지금은 대화도 많이 하고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학교 사춘기를 잘 치르면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1, 2학년 때 격렬한 사춘기를 겪으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두 학생은 부모님과 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좀 그 시기만 넘기면 되겠다라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질문 해주신 부모님도 지금 현장에 와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요 질문 해주신 부모님, 네, 이쪽에 계시네요. 네. 우리 자녀를 2명? 양쪽으로 다 내려오셨어요. 좋습니다.
저는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딸이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인지 대화가 잔소리나 추궁으로 이어져서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사춘기 여자아이와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양쪽에 그 딸과 여기 등장한 딸과 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우리 따님이 굉장히 예쁘게 잘 웃고 있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 딸 때문에 이제 고민이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같은 딸인 우리 소정 학생 얘기 좀 해주실까요? 대화가 잔소리나 추궁으로 이어지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저는 약간 대화를 하는 게 일방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잔소리 잠깐만. 어머니 잠깐 숨 한 번 쉬시고. 예,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엄마뿐만이 아니라 딸이랑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은 안 듣잖아요, 보통. 그것도 일방적인 태도인 것 같고 또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마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일방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사춘기에는 즐겁게 부모님이랑 자녀랑 대화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 저희는 친구들이 훨씬 좋고 집안에 있는 것보단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몇 살이에요? 딸 13살 6학년인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약간 그 정신 차리는 시기가 지필을 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필을 보게 되면은 진짜 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공부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나요? 네, 약간 혹시? 그 외의 상황으로 떨어져 그렇죠. 버리게 돼요. 왜냐면 그때는 공부밖에 없거든요.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진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엄마나 아빠한테 사춘기에서는. 그래서 아까 건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언젠지 모르게 그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엄청 오래는 아닐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돌아올 겁니다. 다 잘 재밌게 전에 어렸을 때처럼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 건일 학생도 아까 엄마랑 대화를 안 하고 아빠를 통해서 했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엄마랑 저랑 말만 하면은 아까 사례자분처럼 그냥 싸웠습니다. 야, 너 이거 할래? 안 해. 하면은 너 말투가 왜 그래? 하면서 계속 싸움으로 이어져서 저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감정 소모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안 해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왜 안 하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그러니까 소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네. 사춘기에 딱 접어들게 되면은 집에 있을 땐 무기력해지고 밖에 있을 때는 MBTI 극 2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집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즐겁고 사는 게 완전 해피해피한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제 잔소리가 여기 막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그래도 기억을 떠올려줘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자,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표정도 밝고 엄마 옆에 착 붙어 있어요. 보기에는 외부용일까요? 네, 말씀 주시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주셔야 될 게 평생에 걸쳐서 이제 부모가 특별히 싫은 시기가 몇 순간들이 있죠. 아마 그 제일 절정이 그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이제 아이들이 왜 부모가 싫으냐 물어보면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됐대요. 이렇게 자기는 그래놓고 나한테 그따위로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4학년 때가 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커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엄마는 놀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럴 때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 진짜 잘했다. 김포에서 최고였어. 그러면 애들이 그랬구나 하고 믿었는데 내가 중학교 올라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엄마 사춘기 때문에 할머니 죽는 줄 알았대. 내가 훨씬 더 낫대 할머니가.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게 딱 중학교 때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부모가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위선적인 게 또 굉장히 싫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엄마의 체면 따지는 거 너무 싫고 그다음에 엄마는 그렇게 안 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너무 싫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이제 집 바깥에서와 집 안에서 굉장히 엄마가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웃고 막 저러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너 일로 와 앉아 막 이러면서 아까 엄마 창피하게 왜 그랬냐 이런 이제 엄마의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막 지겹다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이 몸의 변화도 오고 마음의 변화도 오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기인데 그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미워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부모가 밉고 부모랑 같이 지내기 힘들다라는 시간이 있어야 이제 자립하는 건데 이게 나쁜 거냐?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오히려 요즘은 더 걱정이 뭐냐면 엄마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엄마는 10대 때도 너무 좋았는데 20대도 너무 좋다. 지금 굉장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엄마가 진짜 그리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착하게 살면서 엄마랑 오래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엄마랑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엄마랑 군대 갔다 와서도 10년을 같이 산다. 그리고 34살, 35살 때 지금 장가 가는데 그 30대 때도 엄마가 제일 좋다 세상에서 이러면 40대까지 같이 산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계속 좋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8050 현상이라고 해서 자립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가 미혼으로 80 엄마랑 같이 산다. 그러면서 80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50 아들이 고독사 하거나 또는 80 엄마는 건강한데 50 아들이 암에 걸려서 50 장가 안 간 또는 시집 안 간 50대 자녀를 80대 부모가 돌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징은 서로에게 너무 공생적이고 의존적이었고 너무 좋아해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가 밉고 부모가의 위선을 발견하는 것은 되게 성장의 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엄마 졸라 재수없다라고 자녀가 얘기하면 귀엽다. 너 컸네? 이제 엄마의 위선을 발견하네? 엄마 신상 다 털어봐.
괜찮아. 할머니한테 가서 다 들어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지내셔야지. 너 왜 나랑 즐겁게 안 지내? 너 싫어졌어? 엄마가 싫어졌어?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아이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엄마 싫다고 할 때 여유 있게 많이 컸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컸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오히려 여유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도 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 솔직함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마음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해결 방법도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학생들 여기 오신 학부모님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또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할 수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네. 일단은 뭐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야 너무나도 많지만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한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에는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알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얘는 아직 애야, 내 자식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잔소리가 이렇게 무조건 팍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 나와 이 존재는 다름을 인식하고 대화를 하는 태도를 가져보면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춘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지금 아마 다 많은 고뇌에 휩싸이고 계실 건데요. 솔직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사춘기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아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지라도 사춘기 한정은 사춘기일 때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정 학생도 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광신도 같긴 할 텐데요. 믿어주세요. 아들, 딸을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알아서 다 해결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저희는 그 약간 부모님들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은 부담스러워요. 약간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때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맨날 만나고 싶고 맨날 나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원래 알던 모습으로 막 집에서는 우울하고 힘도 없는데 이제 믿고 기다려주시면 다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갈수록 이제 양육이 어려워지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내 자녀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워진 사회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잘 알아주셔서 이제 나 때와 같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사실 우리 두 청소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들이 한 말이에요. 그 청소년을 많이 보았던 위니컷이라는 세계적인 영국의 유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사춘기 때 가장 효험이 있는 약은 시간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진료실에 부모님이랑 아이랑 걸어 들어올 때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가족들은 자녀에 관해서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확실히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의 생각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는 확실히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이제 우리 소종양이 이제 믿고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자녀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서 키운 자녀가 크게 잘못될 리는 없다. 나의 영향과 또 우리 가족의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 어떤 그런 믿음의 힘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 믿어서 부모님이 불안하지 않아야 자녀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까 안심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청소년기에 새로 등장하는 중요한 배역이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불안을 먹어주는 엄마, 불안 먹는 하마, 불안 먹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심시켜 주시면서 아이들의 불안을 오히려 부모님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수 교수님과 박건일 학생, 현수정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루 후회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성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자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의 특강은요 8월 6일까지, 그리고 우리 방금 진행한 토크 콘서트는요 올해까지 경기도 교육청 G53 유튜브 채널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다짐을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옆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꾸며줄 특별 공연팀을 우리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팀은요 파평초 이현길 선생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우리 이현길 선생님께서는 학교 폭력, 제로 챌린지, 그리고 기지개 체조 등 경기교육 정책 홍보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평초등학교 교사 이현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이라고 소개시켜줬는데 일단 제가 먼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과 어떤 공연을 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현재 교사고요. 현재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쳤고 2년 연속으로 그 파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저도 사춘기가 있었고 저의 사춘기 시절에 저에게 위로가 됐던 한 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는 정말요? 혹시 구독자이신가요? 네. 제가
저는 이제 현재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교사고요. 현길쌤의 두둠치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나가실 때 검사할 거거든요. 하셨는지. 네. 저에게 있어서 춤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위로가 되는, 이해를 해주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그 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만나실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공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화면을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참으로 처분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신 이땡땡 선생님께서는 최근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이상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조금 춤을 출 건데, 네, 이 학생들한테 제가 처음에 좀 특이한 요구를 했어요. 얘들아, 너네 좀 떠들어 줄래? 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지, 너희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신승범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신승범 기자. 네, 신승범 기자입니다. 최근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땡땡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최근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영길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이현기를 이거 찍지 마세요. 어머. 어렵게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잠깐만. 근데 모자이크 되고 있는 거 맞죠? 아유,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침마당에서 말씀하시길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떠들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워낙 춤을 좀 좋아하는데 학생들과 항상 좀 춤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초 6학년 학생들과 올해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네. 너무 얌전한 거예요. 제가 그래 고민이 좀 많았어요. 예. 초반에. 그래서 이 학생들과 내가 올해도 네. 춤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도 도전해보자. 3월 첫 주에 네. 파이팅 해야지라는 챌린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학생들과 처음 춤을 춰보자. 깜짝 놀랐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영상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 6학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너무- 그렇게 내성적이었고 그렇지. 소극적이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 보시면 진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참 아이들이 대단하네요, 그냥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이야. 있었던 끼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악에 진짜 대한 대단- 본능, 음악에 대한 재능이 막 끌어오르면서 이야, 아이들이 진짜 참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야. 학생들이 이미 숨겨진 끼와 본능,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학생들과 음악으로 함께하고 음악은 결국 우리를 좀 연결시켜준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저와 또 춤도 많이 즐기고 네. 도저히 믿기지는 않지만 저 앞에 앉아있는 조용한 아이들에게 이 음악을 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I'm a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addie, baddie. 마침 저기 우울하게 등교한 학생들이 있군요. 제가 한번 노래를 틀어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아이들이 좀 과할 정도로 음악을 즐기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춤을 좋은 추기도 거 아닐까요? 뭐 굉장히 활기찬 반의 분위기, 뭐 제가 원하는 반의 분위기가 돼서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저요?
아, 기자시죠? 네.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음악은 이 초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큰 연결고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과 저를 연결시켜준 것이 음악, 그리고 그 안에서의 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네. 아, 정말 음악의 힘은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초 6학년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전 세계 공통을 남기세. 작음과 몸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 뮤직의 뿐이고 음악이라면 아주 친한 친구. 너와 내가 모르는 사이여도 춤출 수 있어. We can mix it up right. Sugar red spice, brass sound and guitar. 내가 잠을 다 내 이름이래. 궁지박지 또한 내 이름인가. 이것 또한 나를 위한 소린가. Drum bass, piano, red line.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너희나 춤을 춰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한번 더. 음악은 우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 Everybody 귀를 기울여보자.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음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춤춰 노래해 기분 네가 내주네.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콕지박지 행복한 밤에 지금이야. 생각해보는 소마저 먹이야. 저마다의 공짜 맞추고는 살아가. 네 발소리 맞춰도 않니.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너희나 춤을 춰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한번 더. 음악은 우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 Everybody 귀를 기울여보자. 자,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감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주네.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음악의 신이 있다면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콕지박지 콕콕지박지. 음악의 신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우리 학생들 너무 멋지죠? 네, 차렷. 우리 학부모님들께 인사. 우리 지금 학생들은요. 제가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6학년 졸업한 제자들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춤으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다음 학생들은요.
제가 2년 동안 담임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파평초등학교는 잠시만요, 제가 파평초등학교는 그 소규모 학교라서 한 학년에 한 개 학급씩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을 5학년 때 만났고 너무 저랑 잘 맞아서 제가 데리고 6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22년도 졸업한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과는 제가 나, 너,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급 운영을 했었는데요. 나를 자신 있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할 공연은요, 뮤지컬인데 우리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 있는 This Is Me라는 그 곡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뮤지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해봐. 그래 하자. 에. 오케이. 아, 하지 마. 빨리 해. 아, 하지 말라니까. 야, 한 번 더. 아, 하지 말라고. 왜 다들 나를 싫어하지? 아휴. 아니 이렇게 따라해봐. 야, 잘한다. 아니 얘들아, 너도 같이 놀자 나도. 뭐야? 진짜.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모여봐 얘들아. 속닥. 그러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그럼 네가 쓸래. 알았어. 내가 쓸게 내가. 아이 신난다. 내가. 자 그럼 시작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들아. 아 장난치지 마.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왜 다들 나랑 놀아주지 않지? 휴. 자 시작한다. 야, 누구냐? 아 뭐야? 아 괜찮아. 좀 더 해보자. 미안해. 준비, 시작. 좀. 친구 우리 좀 더 잘해보자. 알았어. 자, 시작한다. 아, 진짜 좀 잘 좀 해. 아 제발. 친구야 제가 코앞이야. 좀 잘해봐. 난 왜 다 안 되는 걸까? 난 항상 숨어 있었지. 날 보는 눈들 너무 차가웠었어. 누군가가 내게 말하지.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걸. 하지만 알게 될 거야. 숨어선 안 되는 거야. 위대한 나니까. 나를 향한 말에 상처받지만 지워 멀리 날려버릴 거야 나. 용감해, 당당해, 이젠 말할 수 있어. This is me.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한 걸음, 두 걸음, 다시 나아갈 거야. This is me. 날 향한 말에 상처받아도 그래 해봐.
우리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인사를 안 시켜도 알아서 이렇게 잘하죠. 우리 학생들이 몇 학년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따지면 알 수 있는데 방금 학생들 몇 학년일까요? 맞습니다. 네, 중2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다시 이 공연을 위해서 또 만나고 다시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또 옛 생각도 나고, 방금 했던 공연은 우리 학생들의 졸업식 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매치가 안 됐던 거 혹시 느껴지셨나요?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교사라서 자꾸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똑같은데 변성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씩 달라졌는데 녹음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목소리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바로 H.O.T의 빛이라는 곡인데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H.O.T 세대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부모, 교사, 학생, 저는 이렇게 제가 특별하고 괴짜 같은 학급을 운영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육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에게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저도 함께 H.O.T의 빛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수많은 모두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끝이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꿈을 여기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아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높이 우뚝 서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그려.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봐.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싸울 리도 없어. 기분 나쁠 리도 없어. 서로 찡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party.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네, 차렷.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는데 지금 혹시 아이들의 표정 보셨나요? 예,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우리가 제일 어렵다는 특히 중학교 2학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표정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또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틈틈이 이 자리를 위해서 연습을 또 따로 모여서 한 거죠. 우리 학생들과 이현긴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준비한 시간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얻으신 여러 가지 깨달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짐들을 우리 방학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조금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기 교육의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우리 경기 교육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잘 되는 거는 선생님만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함께 해주셔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좋은 경기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물러날 거고요. 이제 이 마이크를 우리 박영진 장학사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백수정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 예약 시 상담사님들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니 혹시 사춘기 자녀로 마음이 답답하실 때 상담을 신청하시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 5번째 이야기는 정우열 교수님의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용인 ICT 밸리 컨벤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